기획단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은 힘을 보태고 있는 김우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논산시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이런 중요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SDG라는 것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SDG가 많은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개인으로서 이 SDG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스크 언제 벗나 정말 다들 지겹죠.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히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전 세계에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그 이전부터 고통받고 이 지긋지긋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통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017년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사망을 하는가에 대한 통계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해봤는데요. 우선 신생아 관련된 사망입니다. 임신 중에, 그리고 출산 중에, 그리고 태어난 직후에 정말 많은 관리와 케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15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설사 때문에 사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어렵지만 설사로 인해서 몸에 영양이 빠져나가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15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물론 말라리아는 모두가 걸릴 수 있고 한국에서 아프리카에 파견되신 분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말라리아로 사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꼭 개발도상국의 어떤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모기장이나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지 못하는 사망들이 말라리아 사망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6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영양실조, 그리고 밑에는 단백질 부족, 이런 정말 영양적인 이유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람이 60만 명이 또 됩니다. 우리가 광역시의 인구가 보통 150만 명 정도 되죠. 그 인원이 신생아와 관련된 질환 그리고 설사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만 명이면은 서울의 자치구들 중에 대형 자치구들, 아파트촌이 많은 대형 자치구들이 한 6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송파구라든지 노원구, 그 정도 인구가 말라리아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로도 많은 인원이 사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비단 지금 시작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이전부터 이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들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SD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SDG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뛰어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SDG 이전에 어떠한 목표가 있었고 이 목표를 계승한 것이 SDG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어떤 목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SDG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가 어떻게 건국됐는지를 알려면 고려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상황들이 조선의 건국을 이끌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SDG 이전에 어떠한 목표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SDG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SDG의 조상격이 되는 MDG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한 지역에서의 문제, 한 국가에서의 문제가 그 국가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것들이 문제들을 증폭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평화,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를 걸치면서 각 진영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 체제가 더 잘 살기 위한 경쟁들을 하게 되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전 세계는 2000년 이전에 많은 재원을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서 투입을 합니다. 원조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하지만 그러한 원조 금액에도 불구하고, 원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 성과가 너무나 미약하다라는 반성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에서. 그렇게 돼서 이미 2000년도에 제시가 됐던 목표가 바로 새천년 개발 목표, 밀레니엄이라는 멋있는 타이틀이 붙은 새천년 개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8가지 목표로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지금 이제 17가지 목표로 늘어났는데 그 과정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는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SDG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MDG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목표의 성과와 부족한 점들을 계승해서 만들어진 것이 SDG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야심차게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엣지 있는 이름을 붙인 목표를 과연 달성을 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컨센서스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 즉, 이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완벽하게 달성은 못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목표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할까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를 처음에 2000년도에 이 목표를 세팅을 할 때 인류는 2015년에 한번 평가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2015년, 우리가 앞으로 15년 뒤에 이 목표가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를 해보자라고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극도의 빈곤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1990년 19억 명에서 2015년 절반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SDG를 세팅을 했고 그 결과 SDG만을 통해서 노력하는 과정만을 통해서 이게 달성됐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목표들을 만들었던 과정,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성과들을 달성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중요한 성과들을 보게 되면은 개발도상국에서 90% 이상의 아동이 초등교육에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초등교육의 접근, 이것을 100%까지 높여보자, 누구나 최소한 초등교육 정도는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90%라는 것은 물론 이 목표를 달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물론 교육의 질에 대한 이슈는 있겠지만 90%의 아동들이 초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평등 지수가 개선이 되었고요.
아까 제가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 충분히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라리아, 결핵 이런 이제 대표적인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질병들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수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죠. 자, 반면에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었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 과정에서 그리고 신생아 시절에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인구가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망률도 목표에 대비해서 한참 떨어지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HIV, 에이즈에 대한 치료 기회도 계속 제한되고 있고요. 우리가 경제 성장과 함께 자연환경 악화, 생물종 다양성 감소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식수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다소 개선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생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접근하지 못하는 인류가 너무 많다라는 이런 한계점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평가를 우리가 2015년에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묻어두죠. 이 정도 성과 했으니까 우리 이제 잘했다. 박수치고 끝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완전히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이 이런 이제 공모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못 이루었을 때 그러면은 다른 공모전에 도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공모전에 통해서 내가 얻었던 것들을 다시 잘 상기해서 다음 기회에 도전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들을 이으면서 뭔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엣지 있는 타이틀을 붙이게 되죠.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너무 현재의 문제만 보면서 달려왔다면은 지금부터는 어떤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보면서 조금 더 이제는 두 번째 목표잖아요. 첫 번째 목표도 아니고 두 번째 목표니까 현재에 급급하기보다는 이제 미래 세대의 필요까지 한번 보면서 발전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지속가능 발전을 타이틀로 걸면서 새로운 목표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우리가 당초에 세팅했었던 새천년 개발 목표가 달성하지 못한 것을 깔끔하게 인정을 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2015년에 다시 이 목표들을 설정을 하게 된 거죠. 슬로건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 SDG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뒤에 남겨지지 않는다. No one will be left behind 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으면서 굉장히 야심차게 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합의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MDG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SDG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MDG와 SDG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우선 숫자가 많아졌죠. 8개에서 17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앞에 MDG에서 보게 되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MDG에서 가지고 나왔던 아젠다들, 보편적 초등교육, 성평등, 아동 사망을 이야기하고 보건의료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사회가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 양분할 수도 없고요. 이것이 어떤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따라서 두 가지 생각이 있죠. 경제를 우리가 발전을 시키면은 그 경제 발전의 성과들로 인해서 사회의 다른 부분들도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너무 경제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이런 교육의 문제들, 여성의 문제들, 보건의료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각각 경제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투자를 각각 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다른 그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MDG에는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룹의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너무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러한 여성의 문제, 교육의 문제, 보건의료 환경의 문제들을 좀 따로 떼어내서 이것들을 달성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목표의 전면에 등장을 했던 거죠. 반면에 SDG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새롭게 들어온 목표들, 이 MDG하고 겹치지 않는 목표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좀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산업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꼬맹이들이 있는데요. 둘이 한 명은 동물원에 가고 싶어 하고 한 명은 식물원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때 부모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둘이 싸우게 하면은 부모도 힘들고 애들도 행복하지 않죠. 그랬을 때 가장 쉬운 선택 중에 하나는 둘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것들을 조정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우리가 사회적인 발전,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더라도 환경을 파괴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좋은 선택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가자. 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SDG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7가지 목표,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 안에는 사회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환경의 이슈들이 전부 다 녹아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기존의 MDG에서는 우리가 어떤 선진국은 이미 많이 발전을 했고 우리는 많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이 경쟁에서 조금 뒤처져 있는 그룹이니까 선진국이 그러면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베풀어 줄 수 있고 너희들이 우리들처럼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면은 SDG에서는 이것이 선진국만의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국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봤다면 우리가 특히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제는 국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기업의 역할들이 커지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기업, 개인 이 세 개를 구성하고 있는 이 주체들이 전부 다 같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SDG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이 8개에서 17개로 늘어난 것이 정말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17개가 된 것이 좀 많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목표들이 정해지는 과정에 참석을 하셨던 이제 유엔에서 근무를 하셨던 외교부 직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많아질 예정은 아니었다고 해요. 17개까지 처음부터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 목표들이 만들어지는 수많은 회의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집단들이 있죠. 좋게 말하면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헌신하는 분들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주제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직업 생활을 하고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목표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열심히 로비를 했다고 해요. 로비라는 게 뭐 뒷돈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한테 우리 여성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초등교육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환경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적극적인 설득 과정을 하고요. 여론도 모으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중시하는 아젠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젠다가 별도의 목표로 이 17가지 목표 중에 별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쟁터였대요. 이게 만들어지는 UN 본부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은 몇 달 전부터 그 근처 사무실에 임차를 해서 이제 내가 중시하는 나의 아젠다가 이 17가지 목표 중에 가급적 많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생각할 때 조금 더 간략화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딱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다양한 목표들을 포괄을 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이슈들을 이 틀 속으로 많이 가지고 왔다라는 의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개발도상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많은 원조를 하고 있고요. 1999년에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3천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통과된 예산 기준으로 이제는 4조 원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물론 이 중에는 유상원조라고 해서 대출의 형태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그 시장의 이득을 포기하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조 금액에 포함을 한다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4조 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은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다. 국제사회는 너희가 버는 거 있으면 한 0.7% 정도는 다른 나라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비율을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런 원조들을 조금 더 늘리고 양뿐만이 아니라 좀 질적으로 더 잘 개발도상국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원조들을 해야겠다라는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 보다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해야겠죠.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고 점점 더 많은 한계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책임 있는 생산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 생산 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일은 정부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하면 처벌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요. 이 기업들이 특별히 우수하다고 해서 제가 사례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도 SDG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생산 활동에 그리고 우리 기업의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인식을 하고 이러한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개발도상국에 좀 더 책임 있는 주체가 되어야겠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여기 마지막 사례 실버 택배를 통해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것들, 요것과 관련이 되겠죠. 양질의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꼭 개발도상국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또 SDG 달성을 위해서 기업들이 역할을 해야겠다. 꼭 수출 기업만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도 학생분들이 생산 활동을 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잘못하면 표로 심판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요. 기업들이 이러한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하고 보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그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 활동을 하는 책임 있는 기업에 조금 더 많은 정치인에게 책임 있는 정치인에 조금 더 많은 표를 주는 것처럼 책임 있는 생산 활동 그리고 사회 공헌을 하는 기업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소비를 해주고 지지를 해준다면은 궁극적으로 기업들도 그들의 행태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공정무역을 통해서 어떤 개발도상국을 착취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요새 이제 이런 인증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 기저귀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박스에도 있고 휴지에도 있습니다. 이런 종이를 생산하는 것들에 또 환경을 파괴하지, 환경을 덜 파괴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한다든지, 물론 인증 제품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저 인증 기구들 중에도 엉터리인 기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것들을 분별해서 소비를 하는 손품은 우리가 팔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인증이 믿을 만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을 표로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는 소비로, 신용카드로 이 기업들을 심판해서 더 나은 책임 있는 생산 활동을 유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생태계 보호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모든 활동이 정말 필요합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투발루라는 나라의 섬입니다. 이네들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할까요? 별로 배출을 안 할 겁니다. 기후변화를 통해서 온몸으로 가장 최전선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네들은 사실 잘못이 없죠. 잘못은 바로 우리한테 있습니다. 선진국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요.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피해를 받는 것도 아닌 이렇게 가장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고요. 그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빈곤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똑같이 홍수가 난다. 똑같이 태풍이 몰아친다. 선진국은 많이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카리브해의 허리케인의 피해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영향만을 받죠.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시민들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기후변화에
위기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잘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13번, 14번, 15번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들도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기후변화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농업에서의 생산도 일정해지겠죠. 그러면은 기아를 방지하는 부분에 있어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SDG 달성에 기여하는 우리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도 저는 또 코이카가 정부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DA 예산, 원조 예산 4조 원 시대입니다. 이 예산들이 잘 활용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코이카의 역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라면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 정부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 각자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이카가 전 세계에 지은 병원이 한 100개쯤 돼요. 차곡차곡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병원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지어지고 더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거고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권, 국제선 항공권 구매하시면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이라고 해서 알게 모르게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기금들을 모아서 코이카가 그 기금을 집행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는 이제 항상 여론을 살피고 있죠. 조금 더 저희는 이제 그리고 한국 정부는 조금 더 늘리고 싶은데 이것이 국민 여론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지를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신다면은 간접적으로 정부의 활동을 통해서 또 SDG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코이카에서 활동을 하는 사진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와서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은 이러한 멋진 건물들이고요. 이런 이제 현판에 한국 정부가 지원했음을 알리는 이런 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건축을 하려고 땅을 팠더니 물이 엄청 나오고요. 뭐 직업훈련원 건축하려고 했는데 거기 앞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시위를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그 문제들을 코이카는 그런 문제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한 100개 정도 되는 병원을 비롯해서 많은 인프라들 그리고 우리의 제도들을 공유하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지지를 해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정부가 그리고 코이카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비판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도 해주시는 것이 또 이제 SDG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